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 항소심 변호인단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재판 지연 논란이 일고 있지요. 결국 법원이요, 칼을 꺼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겁니다. 분명히 1심 선고 직후엔 이 대표의 항소 의지가 매우 강했었습니다. 다시 만나보시죠.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항소하게 될 것이다 라더니 변호인 선임도 안 해가지고 지금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구 변호사님,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유력 대선 주자가 국선 변호인을 선정받았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절차 지연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지금 저 화면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항소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사건인 경우에는 그 판결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날로 항소장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인터뷰는 저렇게 해놓고서 항소장을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거의 다 채우고서 5일째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일주일 정도를 까먹었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지금 2번을 또 안 받았죠. 거기서 또 한 2주 정도 벌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카운트되는 거에 대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 절차 진행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법원에서 대비하니까 국선을 붙여준 건데, 국선을 붙여주는 경우는 뭐 극빈층이나 정말 변호사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아니면은 뭐 고령이거나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인데, 저거 우리 세금으로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돈이 없나요? 뭐 권력이 없나요? 야당 대표로 누구나 알 법한 그런 분이고, 그분한테 충성을 다했던 변호사들은 공천받아가지고 배지도 달았어요. 지금도 아마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위임장을 안 냈다? 변호사가 없어서 그럴까요? 절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밑에서 준비는 하고 있으면서 시간은 다 채우기 위해서 저런 꼼수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재명 대표가 이 탄핵 국면과 맞물려가지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수습하는 것이 본인의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서 진행돼야지 상대방에 대한 탄핵을 재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겨울 효과처럼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선 변호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국민들, 네. 서민인 국민들이 혹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변호사 선임할 돈조차 없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무슨 세금 빼먹기 달인도 아니고 관용차부터 해서 법인카드 해가지고 이제는 국선 변호까지 그것까지 빼먹겠다 그러면 제가 그거 진짜 못 참습니다. 그래서 강무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데 재판까지 세금을 빼먹느냐, 이런 국민의힘 비판 어떻게 반론 주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국민 생각하시면 뭐 이재명 대표 그렇게 세금 빼먹는다고 비판하시는 것만큼 좀 국정전 잘 돌봤으면 좋겠다. 비상계엄 없었으면은 국민들이 더 행복했을 텐데, 뭐 사실 뭐 주제하고 좀 다른 얘기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1심 변호인단이 유죄를 받았잖아요. 사실 위증교사보다 공직선거법은 무난하게 무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변호인단은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서류, 검토해야 될 서류가 한 8만여 페이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할 때 그 탄핵 심사 서류가 지금 6만 대장동 5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선거법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예, 서류가 많다고. 그러니까 검토할 서류가 많아서 사실 이게 항소 이유서 내버리면 20일 만에 접수하면 20일 만에 또 항소 이유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사건이 좀 벌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빠른 재판을 위해서.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죄송스러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남겨진 재판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잘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님. 이미 한 달 넘게 지났어요. 1심 선고 나온 지. 그런데 뭐 도대체 항소심 재판 언제 열리느냐, 이런 질문들 저도 많이 받거든요. 어쨌든 국선입니다만 변호인 선임됐고 며칠 전에 의원회관 통해서 소송 서류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재판 시작되지 않아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뭐 이건 재판부가 뭐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1월 달에도 뭐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지금 7일까지인가가 아마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일 거로 보이고요. 아마 그 전에 어떠한 변호인 선임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여러 변호인들, 1심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호인들을 지금 어떤 수소문 하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뭐 변호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꼼수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지금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괜히 흠집 잡힐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항소심 날짜가 빠르면 1월 말부터 뭐 공판 준비기일을 아마 저는 열 걸로 생각이 드는데, 준비기일을 1회 내지 2회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공판 준비 기일은 1월 말 정도에 저는 잡힐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재판이 아마 법원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아마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저는 1월 말 정도면 공판 준비 기일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633 원칙에 따르면은 3월 안에는 이제 나와야 될 원래는 텐데. 2월 15일인데 그렇죠. 지금 뭐 항소심 지금 뭐 기록 송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2월 15일 전에는 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